핫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중치 문제 풀이를 좀 어려워하는 편이죠. 그런데 원리를 알면 정말 10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제입니다. 내가 네이버에서 NCS를 검색했더니 어느 언론사가 올린 이 문제가 눈에 보였죠. 펼쳤습니다. 자, 문제에 점수 계산 방식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종목별 배점, 종목별 관객 호응도 평가 지수를 서로 곱한다 그러죠. 통계표를 보니까 관객 호응도 평가 지수가 있는데 각기 다르죠. 1.0을 똑같이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달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중치를 줬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가중치 관련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 거냐, 그 스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기가 4개 주어졌는데 이 보기 빨리 답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통계표 읽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잔소리하죠. 자, 이 자료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통계청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통계표 만드는 목적은 얻은 정보를 간략하고 질서 있게 표시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통계표를 이용하면 관찰, 비교, 해석이 아주 간단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통계표 읽기는 관찰, 비교, 해석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하면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답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중에서 특히 비교죠. 비교는 견주보다 그 뜻이죠. 관찰은 눈으로 살피다의 뜻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눈으로 살피면 비교가 되죠. 이것이 크고 이것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게 해석이죠. 나 핫쌤이 통계학 전공입니다. 이와 같은 이론 바탕 학습을 4년간 축으로 했던 거죠. 앞에서 봤듯이 통계표 이해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죠. 실제 NCS 출제 회사가 밝힌 문제 출제 기준입니다.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왔죠. 자, 이 내용 내가 확대했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문제 출제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계산에 의존하는 문제 풀이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료 해석 문제 선택지 진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료 해석 문제 선택지가 4개이든 5개이든 10개이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관계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형 진술과 계산형 진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계산형 진술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해석형 진술이 무엇이다 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계산형 진술에는 계산값, 소수점, 퍼센트 미만, 미달, 이하, 이상, 초과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외우고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갔으면 빨리 동그라미 치는 거죠. 그러면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해석형 진술이 판단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계산형 진술이 판단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해석형이 쉽습니다. 그럼 이제 해석형 진술을 먼저 보는데, 자, 짧은 것과 긴 것이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먼저 봐야 할까요? 당연히 짧은 것을 먼저 봐야죠.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만들 줄 알면 말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답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이 학생들이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잔소리하는데 내가 하는 그 잔소리를 많은 학생들이 들려주고 있죠. 심지어는 2개월 전에 특강에 참여했던 어느 학생이 이 얘기와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터디에 참여한 학생
자료 해석 문제를 푸는데 손으로 연필을 굴려가며 풀더라. 그러면서도 정답률은 더 높더라.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계산에 의존하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자,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평가 지수. 그러면 가중치를 높게 주는 항목에서 등수를 차지한 사람이 절대 유리하죠. 자, 가중치가 높은 종목에서 높은 등수를 받은 사람은 자, B, C, C입니다. C가 두 번 겹쳤죠. 그러면 이것은 C가 1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B 또는 E 서로 비교되는데 자, B를 보세요. 가중치 1.1을 주고 있는데 배점은 42죠. 자, 가중치 1.1을 주고 있는데 배점은 82죠. 이번에는 1을 보세요. 같은 얘기죠. 근데 자, B와 E가 각각 1등을 차지했다는 가정에서 B는 1등을 차지한 횟수가 3번이고 E는 2번이죠.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B이죠. 그래서 순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와 D를 비교하는 거죠. 자, A는 여기 이 두 군데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D는 여기서 1등을 차지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A는 50점 배점에 0.8, 90점 배점에 1.0, D 같은 50점 배점에 0.8, 자, 40점 배점에 1.1이랍니다. 그러면 이때는 배점 점수를 서로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A가 더 유리합니다. A, D 이렇게 전체 순서가 잡히는 거죠. 자, 이렇게 비교하기 전에 보기 진술을 먼저 보는 거죠. 보기 진술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분명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계산형 진술 많다 적다 이것은 계산해야 되죠. 3배 미치지 못한다 미달이죠. 역시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리언과 리얼이 계산형 진술이고 기억과 디귿이 해석형 진술이죠. 그러면 기억과 디귿을 먼저 보는데 그 중에서 기억을 먼저 보면 되죠. 자, 기억 우승을 차지할 수 없다 앞에서 얘기했죠. A는 절대 우승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A팀이 다 종목에서 1등을 차지했다면 A팀의 순위는 반드시 D팀보다 높다. 역시 앞에서 봤죠. 자, A와 D 각각의 종목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가정에서 서로 비교했죠. 순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D보다 높죠. 그러면 답은 기억 디귿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하면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정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의 계산은 노력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럴 시간이 없죠. 그래서 노력의 가치, 방법의 가치 자꾸만 내가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통계표 읽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찰, 비교, 해석입니다. 계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통계표 데이터는 대개 숫자죠. 근데 그 수준은 어느 정도냐? 25 빼기 7은 얼마죠? 이 정도입니다.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정도죠. 그리고 선택지 진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계산형과 해석형 이렇게 나눌 줄 알면 바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대로 학생들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노력과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거니 하고 묻는 거죠. 노력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 노력해서 합격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공부도 경제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 가지고
SS 문제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쉽고 많이 풀 수 있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면접 열차 타러 가면 기분 좋죠. 파이팅 하십시오.